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중원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오미영입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기조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을 드릴 텐데 이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이수진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할 일 많은 중원구에 꼭 필요한 사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제대로 싸울 사람, 중원구의 찐 일꾼 이수진입니다. 중원구 주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2년 어땠습니까? 검찰 독재 공화국이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경제는 뒷걸음치고 민생은 폭망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전 국민 듣기 평가를 강요하고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면 입을 틀어막히는 정권입니다. 최수근 상병 그 억울한 죽음 기억하시죠?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스스로 사퇴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국민은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쯤 하지 않냐는 국무총리, 민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 이제 우리 중원구 주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 주민 여러분, 저 이수진, 국회에서 4년 동안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 중원구의 현안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 신속하게 해결해 내겠습니다. 중원구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 그리고 위례 3동선, 또 수강선의 도촌역 신속 추진, 8호선의 연장, 그리고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서 중원구의 환경 악취 해결, 이런 민생 현안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저 이수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2분간 기조연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 후보자들이 드리는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별로 2분씩을 드리겠으니까 이 역시 시간을 엄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두 분 모두 이번 선거에서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에 처음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입니다. 중원 구민들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 현안이나 사정을 잘 살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 중원구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중원구의 최우선 과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린다 말씀드렸죠. 이수진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 중원은 민주당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성남의 주요 핵심 원도심이었죠, 우리 중원이. 그런데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된 현실,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 저 이수진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의 산업단지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저 노동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4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 이수진이 이 지역에 딱 맞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바람대로 민주당 원팀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선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 중원구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중원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 이수진은 재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검증된 실력으로 빠르게 민생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지혜는 모으면 되지만 실력은 어디서 빌려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할 일 많은 성남 중원 국회의원 연습할 시간 없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적응하다 중원구 민생 현안 놓치게 되면 골든타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재선 국회의원 이수진, 중원구의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재개발, 재건축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 완화 바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적률 300% 상향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 제대로 갖춘 재개발, 지역 난방 보급률 확충,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제가 검증된 실력과 재선의 힘으로 또 지금 민주당 원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민생 원팀이 돼서 우리 중원구 주민들의 소망을 반드시 해결해내고 핵심적인 과제들 수행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남시의 구도시민 중원구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이주단지가 부족하다라는 불편이 제기된과 동시에 교통환경 개선이나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답변은 2분간 하시면 되겠고요. 이수진 후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원구에 재개발 시급합니다. 그런데 진행이 멈췄죠. 그 멈춘 대표적인 지역이 상대원 3구역입니다. 그 이유, 이주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 순환 이주 대책,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꼽히는 곳 아닙니까? 최소 2028년까지 2893세대 이 이주단지 주택이 필요합니다. 전 이미 적정한 이주단지 부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도대체 이주단지 대책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의문입니다. 너무나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체라는 게 이미 있죠. 그런데 아주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LH 성남시 적극 협의해서 이주단지 조성해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고도 제한 완화입니다. 이렇게 사업성 떨어진다고 언제까지 우리 성남 주민들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용적률 현행 265%에서 300%로 분당 신도시와 같은 기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고도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준비해서 2026년부터 완화된 규정을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람이 통해야 지역 경제가 삽니다. 성남 지역 2023년 타 지역 통근자가 45.9%면 많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위례 3동선 이 BC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2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조성한다면 가능합니다. 모란역에서 판교까지 8호선 연장 해내겠습니다. 성남 SBRT, 수강선 도청역 신속 착공하겠습니다. 제 손의 힘으로. 네, 약속된 시간이 다 경과됐고요. 이렇게 해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고 이번에는 후보자 공약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질문과 답변, 또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상대 후보자는 공약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듣고 질문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이후에 첫 번째 질문과 보충 질문은 1분, 답변은 각각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한 경제, 정치 분야의 공약과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수진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중원의 미래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 특위위원으로 활동할 때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매우 많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제2 성남 하이테크밸리 조성하겠습니다. 중원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산업단지 부지 임대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2 성남 하이테크밸리 부지는 현재 성남 하이테크밸리 주변에 시가와 예정 용지 등 여러 부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국토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위례 3동선, 이 BC를 높이는데도 제2 성남 하이테크밸리 조성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우리 소상공인,
고금리 대책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지원 확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화폐 발행을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 화폐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 422억에서 174억으로 58.8%가 삭감됐습니다. 또 성남 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 늘리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폭망, 지역화폐 축소를 막기 위해 국고 지원을 상시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또 모란 5일장에 온누리 상품권 정말 중요하죠.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안 역시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민생 경제 살피는 이수진이 되겠습니다. 네, 윤 후보께서 성남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규모의 게임 글로벌 메카 조성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게임 산업 관련 시설 유치하려면 필요한 부지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과연 그 부지에 부지 면적이 11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없애고 개발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신지, 그러면 지금 그 운동장 이용하고 계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계십니다. 반발이 있을 텐데요. 지금도 이 생활체육 공간 부족해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요청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게임 산업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게임 산업이 판교에 있습니다. 전 은수미 시장이 판교의 e스포츠 경기장 경기도로부터 유치했었죠. 그런데 신상진 시장이 이 e스포츠 경기장 사업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신상진 시장과 성남 종합운동장 발전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당이신데 서로 다른 발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는 두 번째 영역입니다. 교육, 복지 분야와 관련된 공약을 들어보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윤 후보께서 역세권에 월 50만 원대 청년 투룸 아파트 1000세대를 짓겠다 이렇게 공약하셨는데요. 이거 공약 자체만 보면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약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입니다. 중원구 역세권에 개발할 만한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역세권에 공공용지가 없고 대부분 사유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지를 개발해서 청년에게만 분양을 한다라면은 이것을 받아들일 개발업자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역세권에 원룸 대부분이 월세가 한 5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룸을 50만 원에 공급하겠다라는 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공약 순서에 따라서 이수진 후보께서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복지에 쓰는 비용은 그냥 비용일 뿐이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투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 재벌 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부자 감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수가 펑크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대통령이 약자복지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국민 복지 수준은 떨어졌습니다. 성남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가 경기도 18.1개에 비해서 8.4개로 절반 미만입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아동을 위한 더 촘촘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복지 분야 중에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어르신 복지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요양병원 간병비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습니까? 건강보험 적용 실현하겠습니다. 간병 앞에 효자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간병은 개인의 효를 넘어서 사회적 효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 축소시키고 또 이것을 저희 민주당이 막아냈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여가를 즐기고 또 함께 좋은 식사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주민 여러분, 재작년에 윤석열 정권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삭감했다가 혼쭐 났던 거 기억하시죠? 복지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복지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권력자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투표로 윤석열 정권 혼쭐 내주십시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경로식당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또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저희 자식 세대들 교육시키고 또 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원해주신 헌신적인 그 노력들 저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잘하고 있는 영역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 식사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확대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은 충분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과 함께 사실 장애인들 지원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한부모 가족들이라든지 제가 지역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곳도 참 많더라고요. 기존 정부에서 했다라고 해서 기존 정부의 성과를 지우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성과가 좋고 국민들이 환영한다라면은 계속해서 계승해서 더 발전시키는 게 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 복지 지원법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법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여러 지자체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하는데 성남시에서 올해 없앴다가 아마 얼마 전에 조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합시다. 네. 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공약 발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등 기타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이수진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2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합계 출생률 살펴봤더니 0.4명입니다. 성남시가 0.76, 중원구가 0.7명입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출생률 낮은 것입니다. 저도 간호사를 하면서 워킹맘으로 두 아이를 힘들게 교대 근무, 반근무 해가면서 키웠습니다. 참 많이 울었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같은 아픔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출생률 제고 방안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 가구당 1억 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는 24평, 세 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 추진하겠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 17세까지 점진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한 남녀 고용평등법, 그게 통과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또 여가부의 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맞벌이 가정은 정작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야간 어린이집, 주말 어린이집 확대하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양질의 돌봄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해야겠죠. 그리고 국립대와 전문대 무상 교육,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돌봄 이제 시대적 과제입니다. 워킹맘 출신 이수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답변은 다 마치신 거지요? 이렇게 해서 공약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가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그야말로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이 주도권 토론 시간 10분을 지키시면 되고요. 이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시간이니까 본인이 많이 쓰는 것은 뭐 쓸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 30초는 상대방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진 후보가 10분간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영근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서민 변호사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하고 말하고 계세요. 뭐 서민을 변호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선관위에다가 세금 납부 신고하셨을 텐데요. 작년에 소득세 얼마 냈습니까? 네, 작년에 20억 넘게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소득세가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럼 작년 소득이 얼마였다라는 것입니까? 대략 계산을 해도 4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5년간은 한 2천여만 원의 소득세를 내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득세를 내셨는데 누군가는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성공봇을 많이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40억 넘게 이렇게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가 과연 서민들을 변호했을까? 아니면 부자나 재벌 대기업은 변호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민 변호사가 어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시니까 이제 성폭력 범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변호를 하셨을 텐데요. 작년에 보니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를 변호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네, 물론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게 직업입니다. 저도 성폭력 가해자를 뭐 굳이 문제 삼으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공인에게는 성폭력 가해자 변호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영근 후보 조폭 변론 논란이 있습니다. 조폭을 변호해서 감형을 받게 했다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도 이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윤 후보가 입장문을 내셨어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일반 폭행 사건이다. 이렇게 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좀 찾아보니까 사건 죄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이나 흉기 등 상해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형법상의 일반 폭행 사건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혹시 윤영근 후보 페이스북 계정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충남대학교를 1983년 입학해서 90년에 졸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이면은 14살, 15살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인데 이거 맞습니까? 네, 오탈자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10분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답변도 들을 수 있는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전반적으로 다가와서 남은 내용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 또 미처 못 하신 말씀은 맺은말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맺은말은요, 발언 시간을 한 분당 2분씩 드릴 테니까 먼저 이수진 후보께서 이 마무리 발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보통 시민들의 소망,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중원을 바꿀 진정한 실력이 있는지 재선의 힘으로 검증된 실력으로 국회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중원 국민만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저 이수진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일 많은 중원구에 꼭 필요한 이수진 국회의원, 원팀 민주당, 민생 원팀 제대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주민 여러분, 성남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8월 10일 성남 민권운동, 이게 올바른 이름이죠. 71년 광주 대단지 사건, 이것의 바른 이름은 80 성남 민권운동입니다. 저는 성남의 역사, 중원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원은 그 당시 제대로 살 땅과 집, 물조차 얻지 못해 우리 부모님 세대 한이 서려 있습니다. 성남의 역사를 담은 중원, 하지만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발전이 더딘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 한의 역사를 넘어 더 도약하는 중원의 새로운 미래를 저 이수진 열어나가겠습니다. 중원 주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의 심장이 다시 중원구에서 두근두근 뛰게 만들겠습니다. 검증된 실력 그리고 재선의 힘으로 더 이상 시민들을 기다리게 하진 않는 국회의원 열심히 역할해서 시민 여러분께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수진
중원구에서 다시 한번 큰 힘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토론의 내용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토론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이 계시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 없이 4월 5일, 6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두 후보자께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